자, 이번에는 자유마을 총계신 이천 교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요즘 이렇게 제가 인생을 반추해 보니까요, 꿈만 죄송합니다. 꿈 같다는 생각이 참 많이 듭니다. 저같이 부족한 사람이 제 강의를 들으려고 이렇게 많이 모이시고, 아니 물론 제 강의 들으려고 온 건 아닌데 제가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꿈은 이루어진다고 2002년도 그 월드컵 때 좌파들이 그런 현수막을 건 걸 보셨죠? 제가 꿈은 이루어진다는 말이 제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2008년도 광우병 사태를 겪었습니다. 그때 저는 대한민국의 반체제 세력들이 이제 대한민국의 정부를 뒤집었고 전복하고 그들의 세상을 만들려고 한 시도라는 것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니까 국민들을 깨워야 하겠다. 그래서 만든 게 5개월 동안 퇴근도 안 하고 만든 책이 반대세의 비밀, 그 일그러진 초상이라는 책입니다. 사실 그 책은 저에게는 대한민국을 어떻게 이렇게 무너져 있는 대한민국, 체제 위기가 오고 있으면서 조금 더 깨어나지 않은 국민들에게 어떻게 깨울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공직자로서 국가정보대학원 교수로서 8평짜리 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나? 결국은 책을 쓰는 방법밖에 없다 해서 이제 책을 쓴 겁니다. 그때 제가 저의 그 머릿속에 신앙은 별로 없었지만 모태신앙이긴 하고 4대째이긴 합니다만 신앙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러나 교회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만은 그때 제 속에 강력한 영상 세계가 보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은 한랭전선과 온난전선이 팽팽하게 마주치는 그 모양이 쫙 보여지면서 그게 뭐 태평양 상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보여지면서 거기서 작은 나비가 이 날개짓을 했습니다. 했더니 팽팽한 균형이 끼어지면서 바람이 싹 불기 시작하더라고요. 불기 시작하더니 이 바람이 폭풍이 돼가지고 한반도를 강타하는 그런 영상이었습니다. 근데 그때 그게 잠시 보이다가 많은 게 아니고 제가 책을 쓰는 5개월 동안 지속적으로 보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제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이 작은 책을 쓰고 있는 이 나비의 날개짓이 언젠가는 국민들을 깨우는 대한민국을 폭풍 속으로 몰아넣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거다. 지금 이 폭풍을 강타하는 폭풍은 세월이 흘러 이런저런 고난도 있었지만 오늘날 여러분과 함께 이 역사를 폭풍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바로 자유마을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두 번째 영상은 뭐 그렇다 치고 세 번째 영상이 뭐냐였냐 하면 1000톤짜리 배가 보여지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배를 밀어야 한다. 밀어서 움직여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저 혼자서 이 1000톤짜리 배가 움직일까요? 밀어서? 안 움직이죠. 안 움직이겠죠. 예. 근데 저는 내 마음속에 움직인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아니 배라는 것은 물 위에 떠 있지 않냐. 내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밀면 반드시 움직일 거다. 이런 확신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밀었습니다. 어떤 부둣가에서 밀었는데 어떤 분이 지나가다가 왜 믿느냐고 물어요. 이만저만 해서 내 민다 그랬더니 도와줄까? 그랬더니 밀더라고요. 또 다른 사람이 밀더라고요.
그러더니 50명이 밀었어요. 그럴 때는 아주 배가 움직이는 거예요. 내 영상 보내서 지금 보니까 그때 모인 50명이 여러분들이라고 생각해요. 이제 대한민국의 지금 자유민주주의 체계를 수호하는 배는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것도 광화문에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전국 3,506개 마을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제 큰 역사는 시작됐다. 이제는 아무도 막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불을 끌 때 어떻게 하면 불을 끌 수 있을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전에 왜 남대문 화재 사건이 난 적이 있죠. 남대문에 왜 옛날에 조선시대에 만든 남대문이 불이 나가지고 아주 전소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불이 나면은 저 위에 이제 소방차가 딱 와가지고 아주 고공에서 물을 쫙 뿌리잖아요. 고공에서 물이 뿌려진다고 해서 이 불이 꺼질까요? 왜요? 지붕이, 이 기와 지붕이 그 물을 바로 이렇게 흘러내리게 하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일어나는 불을 끌 수 있어요? 없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밑에까지 물이 들어가게 하려면 바로 밑에서부터 다시 불을 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자, 위에서도 들이붓고 밑에서도 막 쏘고 이렇게 해가지고 막 360도 모든 데 물이 들어가게 했을 때 비로소 꺼지는 거예요. 오늘날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가 왔습니다. 맞죠? 왔는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습니까? 정당이 해주면 안 돼? 그럼 정당만 공격한 거야. 너희들이 나서라고. 근데 안 났어? 그 다음에 광화문에 나왔습니다. 광화문에서 어떻게 지금 정부를 공격하고 그 다음에 또 좌파들을 공격하고 해봐도 이렇게 위에서 지금 정부 차원의 어떤 각성과 좌파 세력을 전체적인 것을 공격한다고 해서 이게 잘 안 되더라고요. 왜? 바로 우리 지금 모든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의 본질은 국민들 모두 각자의 머릿속에 있는 의식의 잘못에 의해서 일어난 거예요.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맞아요. 그러면 국민들 의식 속에 있는 의식이 모두가 다 바뀌었을 때 이게 되는 거지. 정부 정책에 의해서 이 문제가 해소될 수 있어요? 국민의힘 당이 정신 차린다고 되겠습니까? 지금 국민 모두가 갖는 머릿속에 있는 내비게이션을 바꾸는 작업이 바로 우리 지금 대한민국의 체제 위기를 바로잡는 핵심이고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까지 광화문에서 모여가지고 태극기 흔들고 성조기 흔들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줄 알고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안 나오는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맞아요. 또 언론이 장악당해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유튜브잖아요. 유튜브를 통해서 국민들에게 많이 지금 대한민국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합시다. 생각을 바꿉시다. 라고 해도 안 돼요. 한계가 있다고. 왜냐? 유튜브를 국민 모두를 안 보기 때문에. 그럼 방법은 뭐 있냐고요. 방법은 이제는 무식한 전통적 방법, 구닥다리 방법, 그야말로 오프라인에서 하는 전통적 방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유튜브를 통해서 해야 되지요. 또 정부를 움직여야 되죠. 그 다음에 국민의힘 당을 움직여야 되죠. 해야 되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지금 뭐냐면 잔불 정리는 밑바닥에서 고무호스 가지고 자꾸 뿌려가지고 이걸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마을에서 해줘가지고 모든 3,506개 읍면동별로 거기에 사는 모든 대한민국의 주민들에게 속속들이 누구도 빠지지 않고 지금 대한민국이 체제전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좌파 세력이 중앙정부 차원에서 모든 영역만 장악한 게 아니고 지금 마을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놔두면 대한민국이 이제는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길로 갑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그와 같은 지금 현상의 사상적 위기를 모든 주민들이 다 눈으로 목도할 수 있도록 마을 단위의 그런 오프라인 운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몸으로 따지면 실핏줄이에요. 실핏줄이 그 피가 돌 때 몸이 건강하고 움직이는 거지. 그냥 심장에서 뭐 중요한 기관만 머리에만 피가 돈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우리 모든 마을 단위에 있는 모든 주민들의 의식 속으로 지금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한지를 알리는 그 모든 전파 운동이 마을 속속들이 주민 속으로 완전히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냐? 받아들일 수 있는 테크닉을 개발해야죠. 가보니까 많은 분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게 뭐냐? 이야기해보니까 안 받아들이다 문에 딱 걸어 잠그고 마음의 문을 잠그고 받아들이지 않더라.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런 이야기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에 혹시 이것을 국민들을 깨울 수 있는 그런 묘약이 없냐? 딱 몇 줄로 만들어가지고 할 수 있는 묘약이 없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궁금하시죠? 공부도 안 하면서 뭔가 딱 전하면 딱 한마디로 딱 넘어올 수 있는 왜 묘약이 없냐? 저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아니 좌파들이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수십 년 동안 좌파들은 옛날에 80년대 운동권 하는 사람은 최소 100권에서 많게는 400권, 500권씩 책을 사상서적을 읽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공부만 한 게 아니고 그거를 현장에서 또 실습하고 교도소 가고 또 가서 또 토론도 하고 끝없는 검증 과정을 거쳐서 오늘날 그 사람들이 형성된 건데 우리는 소책자 하나 읽으라 그래도 안 읽고 그 다음에 공부 안 하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할 수 있는 방법은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이 사상 분야가 얼마나 복잡하고 어렵고 힘든데 그렇게 교묘한 반체제 세력 세계에서요 좌파 좌익 좌경 세력 우리가 통칭 말하는 좌파 세력들이 세계의 이 공산주의가 등장한 이후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능력가들이라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공부를 보나 똑똑한 사람들이 참가한 거로 보나 그 세대 전체가 오염된 걸로 보나 그 다음에 그들이 지금 뭐냐면 교도소 들락날락거리면서 그들이 지금까지 헌신 투쟁한 걸로 보나 배후에 북한이 있는 걸로 보나 모든 면에서 완벽합니다. 그들과 우리가 싸우는데 공부 하나도 안 하고 뭔가 지금 그냥 이렇게 흔들면 무슨 되는 모양이 없냐? 없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여러분이 만약에 그것이 가능했다면 진작 다 정리 끝났어요. 여러분이 가만히 되돌아보십시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태가 있었죠. 사태가 있고 처음에 많은 사람들이 놀라서 뛰쳐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한다 그러면서 태극기 집회라고 해서 했습니다마는 결과적으로 그 5년의 세월이 지난 뒤에 물론 윤석열 정부를 탄생시킨 것은 지대한 참 너무너무 잘한 일이긴 합니다마는 막상 사상전에 딱 들어가서 싸우려고 보니 우리가 지금 현재 오합지졸인 거 이해하십니까? 네. 왜 그럴까요? 공부를 안 해서 그런 거죠. 제가요 박근혜 탄핵 직후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했냐면 이거는 결국 사상전은 공부로 승부가 나는 전쟁이기 때문에 논리 싸움이고 개념 싸움이고 이론 싸움이고 거기에다가 투쟁력까지 겸비한 그야말로 총력전이기 때문에 공부하지 않고는 절대로 그들을 이길 수 없다. 논리 싸움을 할 수도 없다. 그래서 우리 공부하자 그래가지고요. 저기 그 광화문 주변에 이제 장소를 얻어서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노동계는 어떻고 교육계는 어떻고 그 다음에 뭐 영화 문화계는 어떻고 좌파들이 실상은 어떻고 이걸 쭉 하면서 사람을 모아서 공부합시다 라고 했더니 진짜 알아요. 연세 드신 분들 한 30-40명 40-50명 모이게 그것도 모든 사람들이 총동원대가 모은 게 그 정도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제 분들에게 지금 공부합시다. 공부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열심히 광화문에 나오시는 분들의 반응이 뭐냐? 어이, 나 다 알아 그거. 그다음 두 번째, 지금 데모할 때지 지금 공부할 때야? 급한데? 듣고 보니까 또 맞더라고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 이 전쟁이 박근혜 탄핵 때로부터 등장한 단기전인 줄 아시더라고 많은 분들이. 어쨌든 간에 내가 노력을 해서 광화문에서 얘들을 문재인을 끌어내리고 물리쳐서 이 전쟁을 빨리 종식시키고 나는 지금 옛날의 모습으로 되돌아가야 되겠다. 그리고 저는 속으로 참 꿈도 야무지십니다. 불가능한 일을 꿈꾸시는군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이 전쟁은 그렇게 되는 전쟁이 절대로 아니고 100년 된 체제전쟁. 이미 80년대 주사파들이 대한민국을 전복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한 가운데 일어난 전쟁. 그래서 그 사람들이 옛날에 89년도 정교조가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사람들이 할 때 장기전을 대비할 때 서로 술 한잔을 하면서 울었다고. 아니 주사파 조직을 만들어서 지금 대한민국 체제를 바꾸려고 하는데 그동안에 지금 노력하고 그 다음 쇠파이프 들고 싸우고 교도소 가고 그리고 끝없이 투쟁과 투쟁을 거듭했는데도 왜 이 체제가 안 무너지냐. 그렇게 울면서 이제는 우리가 이 체제를 바꾸는 이 세력이 너무 견고하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과의 전쟁은 이제 오랜 여행이 필요하구나. 오랜 시간이 필요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는 노동계로 들어가서 95년도 민노총 만들고 89년도에는 또 어디로 갔냐. 교육계로 가는 사람은 정교전을 만들고 또 법조계로 가는 사람은 민변을 만들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세월이 흐른 후에 30여 년이 지나가지고 국민들 의식을 싹 바꾼 후에 결국은 선거로 정권 잡았습니다. 지금 이 사람들의 이 전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게 절대로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지금 현재 우리가 하는 고난은 그냥 단순히 조금 하면 끝날 전쟁이 아니고 그들이 해온 만큼 우리도 그들과 같은 고난의 세월이 필요하다. 언제까지? 국민의 다수가 저 지금 현재 싸우고 있는 전쟁이 대한민국의 체제 전쟁이구나 깨달을 때까지. 그 다음에 또 그 체제 전쟁이라 하면 분명히 아군과 적군이 있는 전쟁이잖아요. 그럼 적군은 누군가? 반체제 세력, 반대한민국 세력.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배후에 있는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주도하는 바로 그들이다. 이와 같은 전쟁의 지금 실상을 명확하게 다수가 대한민국 국민의 다수가 인식했을 때 이 전쟁은 이제 해소될 여지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깨닫는 거로 끝나냐 하면 아니에요. 행동해야 됩니다. 이제 그들이 민주 세력이 탈을 쓰고 진보 세력이 탈을 쓰고 그렇게 대한민국을 속여왔던 그들의 세력에게 지금 국민들이 다 지금 많이 속아가지고 이렇게 이 사태가 벌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적이구나 하는 걸 알고 그들을 방치하면 대한민국이 이제 무너지겠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단호히 배격할 때까지 행동할 때까지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는 하는 역할은 뭐냐? 국민의 다수에게 지금 현재의 사상적 실상을 정확하게 인지시키고 행동하도록 의분을 일으키는 바로 불쏘시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자유마을 운동의 본질이다. 이래서 그렇게 됐을 때 어떻게 되냐? 국민들이 갑자기 놀던 사람이 골프 치러 가려고 하던 사람이 등산하려고 하던 사람이 내가 지금 등산할 때야? 골프 칠 때야? 해외여행 갈 때야? 아니지. 지금 급한 게 뭔데? 불나는 걸 꺼야지 하면서 자유마을 운동에 스물스물 기어 나오는 사람들이 다수가 됐을 때 대한민국은 체제전쟁이 끝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가끔 보다 보면요, 예수 믿는 게 중요하지 그러면서 그거를 드러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거는 나중에 지금 이 불을 끈 후에 그 사람들과 같이 계속 호흡하면서 대화하면서 동지적 인식으로 같이 이 전쟁을 치러가는 그 때로는 피도 흘리고 때로는 고통도 당하고 눈물도 흘리고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그런 어떤 가운데 이 전쟁을 추진할 때 가장 희생당한 사람이 누군가? 목사님이네. 그 다음에 또 장로님이네. 권사님이네. 그 다음에 교인들이네. 이것을 우리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인지할 때 언제 순간인가 이 대한민국을 지킨 거는 결국 기독교였구나. 인식했을 때 자연스럽게 선도가 되는 거죠. 아닙니까? 성경에도, 저는 성경 잘 모릅니다만은 성경에도 보면은 너의 행실을 통해서 이제 다른 이웃이 이렇게 영향을 받도록 하라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그게 꼭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절대로 교회 안 다니냐 다니냐를 가지고 하지 말고 모두 우리 지금 이 용광로 속에 자유마을의 용광로 속에 다 넣어가지고 녹여버려야 돼요. 제가 강남에 가서 강의를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 교회 다니는 사람, 안 다니는 사람, 정강 목사님을 좋아하는 사람, 아주 좋아하는 사람, 뭐 그냥 그런 사람, 뭐 반대하는 사람 있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를 딱 듣고는 처음에 안 올려던 사람을 강제로 끌고 와 들어보라니까 그랬더니 갑자기로 이분들이 뭔가 생각이 휙 바뀌었어요. 다 하나로 그냥 용광로 속에 녹여져 버렸어요. 거기서 무슨 뭐 내가 누구고 뭐 교회가 다니냐 안 다니냐 내가 단체가 어디냐 그 수십 개 단체 아니요 한 10개 단체는 되는 것 같은데 하나로 통일이 되어버렸어요. 바로 우리가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 여러분들이 마을에 가서 설득이 안 되면 그건 다 내 탓입니다. 내가 공부 안 하고 내가 노력 안 했기 때문에 생긴 것이지 절대 그 사람 탓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들 욕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공부하지 않고 논리 개발도 안 되고 학습도 안 돼 있는 여러분들이 그냥 알고 있는 상식으로요 그 사람을 설득하겠다? 그런 건 애초에 꿈도 꾸지 마십시오.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도 않을 뿐더러 만약에 여러분이 강제로 막 집어넣으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반발이 팍 일어나가지고 마음의 문을 확 닫아버려가지고 아예 다시는 문을 못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그분들에게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화를 내거나 안 받아들인다고 해서 분노를 하거나 조급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됩니다. 왜냐? 우리가 좌익한테 배워야 될 게 있습니다.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87년도 60항쟁이 일어날 때 주사파들이 거기에 적극적으로 동조를 해가지고 바로 전두환 정부를 어떻게 보면은 권력을 내려놓고 노태우 정부 대선 직선제로 바꾸게 된 거죠. 그런데 그때 주사파들이 자기들의 원래 의도는 북한 체제로 연방제 통일이고 정권 통일 아닙니까? 그런데도 그 속심을 감추고요. 대통령 직선제 하는 야당의 요구에 순응해 주면서 사상적 실체를 감췄습니다. 그리고 주사파들이 세월이 흘러가지고 결국은 선거로 정권을 잡잖아요. 30년 만에. 결국은 그들은 지금도 그래요. 마을에 들어간 좌파 세력들이 사상적 실체를 숨기고 합니다. 어떻게? 마을 민주주의. 주민이 주인이 되는 세상이 또 마을 공동체니 뭔가 우리 복지를 위해서 한다느니 각종 어떤 포장 용어를 가지고 주민들에게 살살 꺼내가지고 하죠. 그 사람들이 사상적 실체를 드러내면서 우리는 사회주의 체제로 바꾸려고 해. 북한 체제로 흡수 통일을 하려고 해. 우리의 그들의 본질적 목적 지향점을 절대로 노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제 전략적 행동이 필요할 때입니다. 왜 이렇게 조급하십니까?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아무리 복음 통일을 하고 하더라도 지금은 뭐냐면 모든 국민들이 3천만 명이 자유마을에 다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 내부의 욕심도 내려놓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의지도 내려놓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다 들어와서 여기에 모두 녹여내서 한 덩어리 될 수 있는 용광로를 우리는 만드는 게 목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뭐 이렇게 회의를 할 때 제가 나름대로 느끼는 점들을 말씀드렸는데, 이걸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또 대한민국에 있는 3,506개 읍면동에서 활동하시는 많은 우리 노고가 많으시는 모든 분들이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헌신봉사한다면 앞으로 대한민국은 반드시 정광훈 목사님의 또 훌륭한 리더가 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리더와 함께 또 우리의 조직력이, 그리고 우리의 신념과 사상이 국민 속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을 다시 살리는 역사가 일어날 것으로 확실히 믿습니다. 감사합니다.